네, 김진팔입니다. 네, 오늘은 희귀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점점 찾아보기 힘든 게 사람이 직접 전투하는 영상이거든요. 가끔 나오는 게 뭐 드론에 맞아서 막 몸이 막 갈갈이 찢어지는 거 막 그런 거는 또 올리기 그렇잖아요. 충격적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적당한 영상이 나왔는데요. 러시아군이 저 뭔가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군이 참호에서 제일 처음에 보면 수류탄을 던지는 장면이 나왔었죠. 뭐가 터집니다. 이게 뭘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게 터지는데 아까 수류탄하고는 폭발 양상이 다르죠. 수류탄보다 훨씬 강력한 게 터지는데 이거 들고 가는 거 뭐죠? 잠깐만요. 이 사람이 뭔가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뭔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뭘 들고 가죠? 예, 넓적한 판때기 같은 걸 들고 가고 있습니다. 예, 막 뛰어옵니다. 네, 막 뛰어오는데, 또 꽝 터져. 이게 뭐야? 도대체 뭘 들고 갔다가 들고 오는데 꽝 터지는 거야? 또 들고 갑니다. 예, 또 뭐 징 같은 거 있잖아요. 징을 울려라 할 때 그 징 같은 걸 또 들고 가요. 벌써 몇 번을 갔다 오는 거야 이거?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저쪽에 분명히 우크라이나군 빵카나 뭐 그런 그 참호 같은데 저쪽에서 뭐 사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쇼한 거야? 아무도 없는 데다가 그냥 대전차 지뢰 같은 거 집어넣고 터트리는 거 하면서 싸우는 척하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보면은 수류탄 날라가죠. 예, 수류탄을 일단 던지고 그다음에 총을 몇 발 쏴요. 그죠? 총소리가 나고 총소리가 몇 방 나고 그다음에 지뢰를 대전차 지뢰를 가져가서 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몇 가지 가능성인데, 첫째, 여기 미리 드론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죽거나 다치거나 없을 수 있어. 그런데 혹시 모르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들어갈 수 있잖아. 혹시 죽은 척하고 있다가 들어가면 총을 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전차 지뢰를 가지고 몇 번을 가갖고 추가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러시아군은 인명 손실을 극도로 꺼린다는 거 이 영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찾지 못했고요. ISWG로 한번 보시면 수미 지역에 없고요. 변화, 볼찬스크 변화 없고, 쿠피안스크 변화 없고, 크라스나리만 변화가 없고, 시베르스크, 차소비아르, 콘스탄티노프카 변화 없고, 그리고 보그롭스크 변화 없고, 여기 뭐죠? 굴리아이폴리에 최근 24시간 이내에 러시아군이 진출한 거 빨간 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자포리자, 헤르손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 영상은 러시아군이 운영하고 있는, 자, 이거 보십시오. 이 앞에 있는 거 이거 뭐처럼 보이십니까? 이거 지뢰가 있으면 미리 밟고 터지라고 이거 쇠로 만든 로라 같고, 이거는 쇠사슬 같은 거죠. 이 쇠사슬은 왜 있는 걸까요? 하여튼 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러시아군이 이제 이걸 여기다가 사람도 태우고 뭐 터지죠? 지금 뭔가 지뢰 같은 거 밟은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보급품도 실어서 나르고 사람도 부상병도 실어 나르는 이런 그 지상 드론이라고 하는 건데, 쿠리어 뭐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앞에 지뢰 제거 장치가 로라가 달려 있는 건 처음 봤어요. 그죠? 지금 로라가 이렇게 땅 지면을 따라서 가면서 꽝 터지잖아. 뭔가 밟은 거야 지금. 이바노보 공수부대가 헤르손 지역 카호프카 방향에서 로봇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스마트 차량은 도로의 지뢰를 제거하고 탄약과 식량을 최전선으로 수송합니다. 네, 이 영상은 포크롭스크, 크라스노아이 아르메이스크라는 곳을 이제 러시아가 점령을 했는데, 거기 이제 주민들하고 뭔가 인터뷰를 하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할머니도 계시고 뭐 현지 주민들이 아마 외부로 이주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으로는 이주를 안 하고 러시아 쪽으로는 이주를 하네요. 이 사람들은 친척이 러시아 쪽에 친척집이 있나 봐요. 피난을 해봤자 거 먹고 살 데가 없으면 뭐 가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계 주민들은 러시아 쪽에 친척들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쪽으로는 피난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비카는 4살인데 아직 아무것도 못 봤어요. 이 모든 세월을 지하실에서 보냈거든요. 4년 동안 전쟁이 있는데 4년 동안 애가 4살짜리인데 아무것도 못 보고 지하실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너무 비참합니다. 우크라이나 쪽 군인들이 이제 스스로 찍어서 올린 영상인데요. 스스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보이면서 이름을 말하는 건지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크라이나 영상입니다. 그때 밑에 읽어보면 우크라이나군 제108 독립여단 소속 장병들은 마치 가축처럼 강제로 수송되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공격 작전에 투입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으로 말하면 최전방 GOP에 있는 애들이잖아. 나 최전방 GOP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부대에서 부잣집애를 한 명도 못 봤어. 최전방에는 다 거지 집 새끼들만 오는지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이도 먹고 제 친구들 중에도 애 낳아서 애들이 군대 갔다 오고 그런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거의. 그러면 걔네들 이제 보면 잘 사는 집 애들은 그 부대가 따로 있더만. 잘 사는 집 애들 가는 부대가 있고 못 사는 집 애들 가는 부대가 있어. 근데 최고로 좋은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 내가 자세히 얘기는 못 하는데 그 부대는 병장이 이등병한테 존댓말 한대. 김이병님, 이이병님, 박이병님 이런데. 왜? 다 장군백으로 들어와서 어떤 놈백이 더 높을지 모르거든. 그리고 조금 좀 중산층 집의 자식들은 이제 최전방 말고 약간 후방, 약간 완전 최전방은 아닌데 조금 후방. 그러니까 최전방으로 갈수록 거지집 애들이 가는 것 같아. 내 경험하고 내 주변 애들 자식들 군대 간 거 보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우크라이나. 요즘 보면은 그 쿠피안스크 영상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움직임이 굼뜨고 훈련을 못 받은 것처럼 보이는 병사들이 자주 보였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가 찍어 올린 영상에 그런 내용이래요. 자,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개도 여성들이잖아, 여자들이잖아. 마을 입구에서 쇠스랑을 들고 농기구를 들고 지키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이제 그 강제로 남자들 납치하러 오는 군인들이 차가 오다가 저기서 쓴 거야. 야, 이 새끼들 일로 와봐. 다 아줌마들인데 이 사람들 시골 마을이 좋은 게 이런 거예요. 도시에는 공동체 의식이 없잖아요. 저 도시에 살 때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모르고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누가 공경에 처해도 도와줄 의무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시골은 뭐야? 다 식구처럼 지내니까 동네에서 부녀회 조직해갖고 야, 우리 남자들을 내 아들 내가 지키자. 그래갖고 마을 입구에 나가고 이러고 지키니까 못 와. 오다가 도망가는 거야. 저 후진해서 절로 가잖아. 우크라이나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은 군 납치 직원들을 맞이하기 위해 쇠스랑을 들기로 했습니다. 결국 미니버스는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징병하기 힘들어지니까 뭐예요? 외국 용병들이 들어와서 그 몇 푼 주겠다고 이 사람도 불쌍하지. 에휴, 죽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1963년생이에요. 지금 나이 계산해 보니까 63세야. 와. 이 사람 포로로 잡혔다고 여기 러시아에서 야 포로로 잡혔으니까 가족한테 알리라고 이걸 올렸어 텔레그램에. 키예프 지역 군 납치 조직원들은 징집 회피자들을 공개적으로 배신자, 적, 살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야, 내가 그 전쟁에 나갈 이유를 못 느끼겠는데 차라리 그냥 러시아 대라고 그래. 뿌찐 만세 할래. 이런 사람들인데 왜 강제로 그 사람들을 전쟁터에 끌어가서 죽이라는 거 누굴 위해서. 너네 올리가리 재벌들 재산 지키기 위해서? 왜? 나는 싫어. 내 목숨은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어떡할지는? 네가 뭔데 내 목숨을 네 맘대로 결정하는데? 해외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쿠피안스크 인근과 포크롭스크 너머에서 벌이는 활동이 특정 지역의 상황을 뒤집으려는 시도라기보다는 시간을 벌기 위한 작전이란데 점점 더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장기인데 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갖고 계속 두는 거예요. 쪼리 와갖고 내 왕을 먹을 때까지 그냥 계속 두는 거예요.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짓이나 하고 적군이 헤르손 지역의 어린이 창의력 센터를 공격했습니다. 이런 짓 하면 러시아가 이기고 나서 후에 전범 재판할 때 이거 유리하게 가겠습니까? 불리하게 가겠습니까? 그냥 멍청한 거예요. 이런 행동은. 오늘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베네수엘라 해안에서 미군을 피해 도주했던 유조선 벨라 1호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거 얘기가 너무 많아갖고 제가 하나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러시아 쪽으로 유조선이 오고 있는데 기름을 안 실었대요. 기름이 없어.
근데 빈 배가 오고 있는데 이거를 납포를 하려고 미국 서권에서 이 서방 이제 비행기 서권에서 추적을 하고 있대. 근데 오다가 이 배를 이름하고 국적을 바꿨대 러시아로. 이상하죠? 아무것도 안 실은 빈 배인데 빈 배가 러시아 쪽으로 가는데 중간에 국적을 러시아로 바꾸고 깃발도 러시아 거를 달고 그랬는데 그걸 계속 추적하고 있고 근데 러시아가 여기까지 배를 보냈대. 그걸 보호하려고. 도대체 여긴 뭐가 실렸을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러시아는 유조선 마리네라호가 미국에 의해 납포될 가능성에 대비 북대서양에 잠수함과 기타 해군 함정을 배치했다. 이전 이름이 벨라 1호였던 이 유조선은 베네수엘라 해안을 떠난 후 지난 17일 동안 미국 해안 경비대의 추적을 받았으며 현재 아이슬란드와 영국 인근 해역에 도달했다. 아이슬란드와 영국 인근 해역이면 어디예요? 여기가 아이슬란드고 여기 영국이잖아. 그러니까 이쯤 왔다는 거 아니야. 전에 그 러시아가요 자기 유조선 호위하려고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가 제가 표시해뒀는데 여기까지 호위를 한 적이 있어요. 러시아가 자기네 군함으로.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여기까지 이제 마중을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쯤이래? 아일랜드와 그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니까 여기 어디쯤일 거 아니에요, 그죠? 러시아는 잠수함과 기타 해군 함정을 배치했대. 이게 도대체 무슨 배길래 얼마나 그 중요한 배길래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거지? 미국은 납치하려고 그러고 빈배라는데 기름도 안 싣고 그리고 러시아는 보호하려고 그러고 오다가 중간에 러시아로 국적을 바꾸고 도대체 여기 실린 화물은 뭘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화물을 싣지 않은 이 선박은 미 해안 경비대의 추격을 받고 있으며 P-8A 포세이돈 정찰기가 공중에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마리노호는 이미 한동안 베네수엘라 해안을 탈출해 무르만스크 방향으로 무르만스크는 이름 딱 봐도 러시아 이름 같은데요. 그죠? 해당 선박은 베네수엘란 석유를 운송하고 이란을 위해 일했다는 혐의를 받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유조선 관련 상황을 이례적이라고 규정하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이례적이죠. 빈배를 뭐하러 뭐 기름 싣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걸 또 뭐하러 또 그걸 또 중간에 국적을 바꾸고 또 러시아는 보호하고 참 신기합니다. 거기 뭐가 실렸을지 궁금하죠. 우크라이나군 항공기 타이어 공급 과정에서 2,700만 그리브냐가 도난당했다고 우크라이나 반부패 수사국이 발표했습니다. 야, 진짜 꼼꼼하게 헤쳐먹는다 이것들 진짜. 그래서 이제 위트코프와 미국 측 쿠슈너는 그 의지의 연합 정상회담에서 파리에 도착했는데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유럽 애들은 이거 방해하기 위해서 뭐 휴전되면 우리가 군대를 배치하겠다. 그거는 러시아가 이런 조건을 절대 수용할 리 없죠. 이미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이건 얘네들은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를 뭐하러 참석했냐는 거예요. 쿠슈너랑 위트코프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존중해주는 척하는 건가? 우크라이나가 곧 매각될 위기에 처했다 뭐라고? 외국어입니다. 스티브 위트코프는 블랙록과 우크라이나의 번영을 위한 협약 체결. 블랙록이 또 나오죠. 이 블랙록 시스템을 제가 파악한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대략 이런 것 같아요. 미국에 블랙록이 있어. 블랙록에 이제 정보 좀 빠른 놈들, 높은 놈들이 여기다 돈을 투자를 해서 펀드를 만드는 거야. 그럼 이 펀드는 뭐를 하냐? 우크라이나만 하는 건 아니겠죠. 다른 데도 투자를 하겠죠. 우크라이나에 만약에 뭐 땅을 사는 뭐 몬산토나 뭐 기타 뭐 기업 있잖아요. 몬산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땅을 사. 근데 그 땅 살 돈을 펀드가 투자를 해서 이 기업에 투자를 주식을 사든 뭐 하여튼 투자를 하면 걔네들이 그 돈으로 가지고 여기다 땅을 사든 공장을 사든 뭘 사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높은 놈들이 정보를 가진 놈들이 블랙락에 투자를 하고 펀드를 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을 기업에 투자를 하면 그 기금이 어떻게 돼? 그 기업이 우크라이나만 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딴 데도 하지만 일단 우크라이나 한정해서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블랙락도 여기 관련이 있는 그 펀드야. 예, 여기 이해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블랙락이. 스티브 위트코프는 전쟁 후 레리 핑크가 유럽에서 돌아오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거기에 블랙락이 이제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뭐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왜 할까요? 손해를 났잖아. 자기네가 투자한 몬산토, 카길 이런 기업들이 여기 우크라이나 흑토지대 샀는데 그 상당량 대부분을 러시아가 먹어버렸잖아. 알짜배기 흑토는 여기인데 그리고 공업지대는 여기 돈바스 지역인데 여기도 공장 어떤 놈이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공장 산 기업에다가 블랙락이 투자를 했으면은 그 기업에 손해가 났으면은 블랙락도 투자 손해를 보잖아. 그러니까 그 손해를 이제
메꾸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 전후 재건 사업에 한다. 그럼 그 전후 재건 사업은 뭐 누구 돈으로 해? 러시아 돈, 유럽에 짱 박혀 묶어두고 있는 러시아 돈으로 한다. 이런 계획이겠지. 러시아가 합의를 해줄지 모르겠지만. 스티브 위트코프는 블랙록과 우크라이나의 번영을 위한 협약 체결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키예프는 병력 파병 없이 휴전 감시의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니까 미국은 병력은 파병을 안 하고 센서, 드론, 위성으로 이제 휴전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병력 파병은 절대 안 하겠대. 대신 뭐 유럽이 하겠대. 근데 그거는 나토군이 한 명이라도 들어오는 건 러시아가 싫어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될 리가 없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크라이나 평화에 가까워졌습니다. 영국 총리 스타머.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안보 보장과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지만 이것이 평화가 달성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 땅 문제하고 저 나토 군대 우크라이나 들어가는 문제 합의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다 파토나는 건데. 미국이 나이지리아에 토마호크 12발을 발사했는데 3발이 불발이라고 그랬죠. 한 발 더 나와서 4발이랍니다. 그러면 실패율 33.3333333%예요. 3분의 1이 불발이라고. 야, 불발률 엄청 센데 이거. 이거 제대로 된 무기라고 볼 수 있나? 그러니까 9발 쏘면 3발이 불발이라는 건데 와, 이거 별로 안 좋은 무기 같은데. 그리고 마두로 관련해서 신기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두로를 원래 체포한 죄목이 그 테러 조직 뭐 이런 거인데 그게 그 영장 그 구속영장인가 뭐 이런 법원 서류에는 없답니다. 없대요. 뉴욕 타임즈 25페이지 분량의 기소장이지만 펜타닐이라 도난당한 석유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직접 검색해 보세요. 네? 없대. 뭐지?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자, 미국은 의회 개입 없이 마두로를 체포하기 위해 비열한 술수를 썼습니다. 제 생각엔 루비오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자, 카를로 데 로스 솔로스라는 새로운 마약 카르텔을 만들어내고 마두로를 그 두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테러 조직으로 그 카를로 미국이 자신이 만든 그 조직을 마약 조직을 테러 조직이라고 지정하고 마두로는 이제 테러리스트 두목이 됐으니까 현상금을 걸고 그다음에 군대는 그 애국법 있잖아요. 9.11 터지자마자 한 달 보름인가 만에 만든 거 애국법에 의해서 이제 너가 테러리스트라면 테러리스트야. 그 한국의 국가보안법이랑 똑같다 그러죠. 내가 간첩이라면 간첩이야 이거 해서 이제 간첩을 테러리스트로 바꾼 게 미국 애국법이죠.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돼서 의회 이제 동의 없이 왜 9.11 때문에 마두로는 군에 의해 신속하게 체포됐고 그다음 재판에서 미국은 카를로스 데 로스 솔로스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기소장이 없대. 아니 그것 때문에 잡았는데 그걸 기소장에서 빼면 어떻게 하는 원천 무효잖아. 그런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 이로써 미국은 마두로에게 자백을 요구하거나 의회 승인을 구할 필요 없이 그를 체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렇다면 어차피 무죄인데 마두로 언젠가 풀어주려고 이렇게 허술하게 만든 걸 수도 있잖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마두로의 미국 재판은 2027년에 시작될 예정이다. 1년 동안 이제 묵힐 예정인가 봐. 마두로를 1년 동안 감옥에다 묵혀놓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잊었을 만할 때쯤 되면은 판사가 야 이거 성립을 안 함. 야 마두로 그 조직 로스 델로스인지 뭐 그것 때문에 잡혀왔는데 그 조직 아니라며 없다며? 그러면 무효지. 그러면서 이제 내년쯤 되면 한 1년 묵혔다가 슬슬 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담당 판사가 92세 엘빈 헬러스타인인데 이 사람은 강직하기로 유명하대요. 공정하기로. 정부 눈치 같은 거 안 보대. 그리고 나이가 92세잖아. 좀 있으면 죽을 텐데 정부 눈치 뭐하러 봐? 원래도 눈치 안 보던 사람이었는데. 엘빈 헬러스타인 담당 판사 92세. 33년생이야. 와 돌아가실 때 다 됐으니 무서울 게 있나? 트럼프가 무서울까 이 사람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지. 공명정대하게 무죄 나올 거 뻔하네. 이거 시간 문제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 우리가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베네수엘라도 그걸 원했어요. 미국 자본이 좀 들어와 갖고 우리 석유 좀 개발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거 원했던 건데 베네수엘라가 원했던 걸 해주면서 강제로 뺏은 것처럼 이 쇼하는 건 뭐죠? 타고난 쇼맨인가요? 잠깐 우리가 베네수엘라 주식시장을 눈여겨볼 수도 있었단 말인가. 아쉬운 기회는 베네수엘라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답니다. 야 대통령이 잡혀갔는데 전쟁에서 만판 깨졌는데 그리고 석유를 뺏기는 그런 나라인데 주식이 올라. 이건 또 뭔 얘기야? 트럼프 미국이 베네수엘라 에너지 인프라 재건을 위해 석유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이거 베네수엘라 기름은 중질륜지 하여튼 그 뻑뻑한 석유래요.
경질류는 예, 부들부들해갖고 펌프로 이렇게 펌핑하고 이렇게 하기가 좋은데 중질류는 걸쭉한가 봐요. 아스팔트처럼. 그래갖고 이거 하려면 되게 힘들대. 특수한 그 시설에서만 할 수 있대.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10년간 1,000억 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다고? 보조금. 미국 세금으로 한대. 아, 논았네. 예? 석유쟁이들 논았어.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추출 가능하게 만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미국인의 세금이겠죠. 트럼프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의 석유를 넘겨줄 것이라고 뺏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베네수엘라도 원하던 거였어. 야, 우리 중질류라서 특수한 시설 아니면 안 되는데 니네가 원래 하던 건데 니네가 좀 갖다가 좀 정유해서 팔아갖고 우리 반띵하면 안 되겠니? 이러고 있었던 건데 트럼프가 우리가 뺏었어 그러는 거야. 말도 안 돼. 만약에 뺏겼으면 이게 될 리가 있냐? 그죠? 강제로 뺏겼으면 베네수엘라 주식이 올라갈 리가 있어요? 베네수엘라도 뭔가 이득이 있을 것 같으니까 주식쟁이들이 귀신같이 알고 지금 오른 거 아니에요. 내부 자료로. 그런데 이참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가 나왔으니 마두로 대통령의 부인이 영웅적으로 남편과 함께 미국에 억류되었다고. 베네수엘라 내무부 장관 디오다도 카스펠로 미군은 마두로 대통령만 데려가려 했지만 부인 실리아 여사가 남편을 데려가려면 나도 데려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지켰다. 와, 마두로는 진짜 성공한 사람일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마약 단속국 요원과 함께 찍은 사진. 마두로는 모든 사진에서 매우 긍정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데 마치 미국으로 이주한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이것입니다. 미국 교도소에 왔는데 부인이 이 앞에 있는 사람 부인이 뒤에 마두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단속국 사무실에서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에게 잘 자요 실리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라고 이게 이제 번역이 이상한데 제가 볼 때 이걸 굿나잇 실리아 그렇게 말해야 되겠지. 굿나잇이 아니었잖아요. 그날 밤에 자고 있는데 외국 군인이 쳐들어와 갖고 총 들이밀고 체포당했는데 지금 굿나잇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부인이 감옥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야. 마두로 체포 과정에서 그의 경호원이었던 쿠바인 32명이 사망했습니다. 쿠바인 경호원이 32명이 죽었는데 스토리가 이상해. 쿠바 언론은 미군이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사살한 무장 세력 32명을 쿠바 사람이래. 이 사람들이 다 이들은 마두로의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근데 32명 전원이 사망하고 부상자 없이 살아남았다는 건 좀 이상하고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혹시 항복했는데 안전한 탈출을 위해 총살당한 건 아닐까요? 그냥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더 자연스러운 추측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경호원이 32명이었는데 방어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경호원이 더 유리하죠. 그런데 공격하는 미군 병사는 한 명도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고 무사히 다 탈출을 했고 체포까지 했는데 경호원 32명은 다 죽었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사람이 추측하는 대로 해봤자 우리 죽기 싫으니까 왜 우리 쿠반 사람이 마두로를 위해 죽겠냐. 쟤네들이 더 세 보이니까 그냥 항복하면 살려주겠지. 그리고 항복을 했는데 쟤네들이 우리가 비행기 헬기 타고 탈출할 때 뒤에서 공격하면 안 되니까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이 모든 스토리를 한번 재조합을 해서 상황을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2026년 1월 3일 토요일 밤 카라카스 대통령 궁에 있던 그 대통령 부부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새벽 4시에 쳐들어온 거예요. 헬기가 부두두두 하면서. 그런데 미군이 딱 들어오니까 경호원들이 다 항복을 했어. 32명이 항복을 했는데 대통령을 데려가려고 딱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가 탈출할 때 뒤에 뒤통수 안 맞으려고 30명을 다 총살을 한 거야. 그 와중에 부인이 뭐라고? 내 남편만 데려갈 수 없다. 나도 감옥에 가겠다. 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마에 상처도 법정에 출두했는데 이마에 상처도 있고 그 다음에 눈탱이도 상처를 입었고 갈빗대가 부러진 것 같으니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야. 대통령 영부인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남편만 데려가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나는 베네수엘라의 국모다. 나를 데려가라. 내 남편과 함께 감옥에 가겠다 하니까 막 빌치는 과정에서 갈빗대를 맞아갖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편에 달라붙었다는 거. 와,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마두로는 진짜
인간적으로 내가 볼 때는 대통령으로서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적국에 잡히는 몸이 됐을지 몰라도 인간적으로는 정말 가족한테 이러한 정도의 감옥까지 따라가겠다는 가족이 있다니 한 식구로 살면은 너무 그 위선을 떨 수가 없어요. 예쁜 모습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둘 중에 하나야. 마두로가 성인 군자였던가 아니면 부인이 성인 군자야. 같은 가족한테 감옥까지 따라가겠다고 충성을 하는 가족이 있다는 건 진짜 마두로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거든. 진짜 예수님보다 더 성공했어. 예수님 가족들이 어땠는 줄 아세요? 그 모친과 자 예수님이 공생애 하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예수님 엄마는 누구예요? 성모님이죠. 성모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 그 형들 이 동생들 뭐 이런 사람들 형제들이 와갖고 뭐라고? 야 미쳤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게 미쳤다는 얘기거든요. 야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를 미쳤다고 그랬어. 그리고 예수 저 십자가에 매달린 그날 잡으러 왔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2제자가 다 도망갔어. 근데 이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족들이 미쳤다고 예수를 미쳤다고 했을 때 아니다. 여기 있는 내 제자들을 보시며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그 나를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 진정한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저 쇠사슬에 수갑차로 경찰 들어오니까 다 도망갔어. 야 예수님보다 위대한 업적을 한 이 마두로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와 부럽다. 근데 앞에 우리 봤죠? 어떻게 돼요? 마두로 무죄 날 거 뻔하고 마두로가 혼자 팔자 고치면 자기는 과부되죠. 마두로 혼자 잡아가 봐요. 한 1년 살고 나 무죄로 나왔어. 근데 마두로는 미국에서 새 마누라 얻어갖고 젊은 애랑 탱자탱자 잘 살고 자기는 다 늙었다고 베네수엘라 벌어지면 어떡해. 제가 너무 생각이 부패한 걸까요? 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